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스피노자의 윤리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오히려 존재 역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적절히 조절해서 존재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이제 이성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성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의 감정의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도록 해주는 수단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또는 누군가가 미울 때 이런 나쁜 감정들, 우리의 존재 역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명확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의 원인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미움이나 경멸, 증오와 같은 존재 역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스피노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선생님께 혼난 것이 억울하다거나 부모님께 서운할 일이 있다거나 이럴 때요, 우리가 무조건 그 감정에만 빠져 있으면 존재 역량은 감소할 겁니다. 왜요? 슬프니까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그 감정의 원인을 파악해 보는 거죠. 이성적으로 친구가 어쩌다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보고요. 선생님께서 왜 나를 혼내셨을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께서는 어떤 사정으로 그러셨을까, 그 원인들을 이성적으로 잘 파악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원인들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면 서운함이나 억울한 감정이나 미운 감정들은 풀리겠죠?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을 참된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인식을 가질 때 사람은 감정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정은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때로 우리를 이리저리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게 실수를 했을 때 화나고 서운한 감정에만 막 휘둘려서 진짜 이유를 알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친구와 사이가 벌어질 거고, 그건 즉 존재 역량을 감소시키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감정은 때로 사람을 예속하고 억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면 존재 역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그러한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성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요, 감정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절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성이라는 거죠. 이때 스피노자는 감정에 예속되지 않고 이성의 인도를 받으며 적절히 욕망을 충족하면서 자신의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는 채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노예라고 불렀죠. 우리 우식이가요,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병이 날 정도로 막 먹었을 때,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과도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했던 것, 그때 당시 우식이는 자유인일까요, 노예일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는 노예였죠.
우식이의 친구 경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작정 아버지를 원망만 했을 때는 노예와 같은 상태였죠. 하지만 우식이나 경환이나 모두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의 원인을 알면서 이성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유인이 되어갔던 거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자유인은 감정의 원인을 잘 알고 때로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미움이나 증오까지도 사랑과 관용으로 껴안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나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과 관용을 주면 타인도 나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증오나 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사랑이 싹트게 될 겁니다. 그럼 기분 어때요? 좋죠. 기쁨을 느끼죠. 이것은 결국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넓은 마음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우리에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나의 그리고 상대의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마 나쁜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참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계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필연적인 인과 법칙, 낯익은 말이죠. 바로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때 스피노자가 말한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말 속에 이 필연적인 인과 법칙이라는 세 개의 법칙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때 바로 인과 법칙과 존재 역량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세계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른다 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알아야 존재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이 세계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을 따른다 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사람의 감정에도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겠죠.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제대로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나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즉 자신의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는 길이 되는 거죠. 이제 필연적인 인과 법칙이 왜 존재 역량의 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스피노자의 윤리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자기 보존의 욕망, 즉 코나투스가 있다. 이때 코나투스, 즉 자기 보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은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한다. 우리의 존재 역량이 증대될 때는 바로 기쁨을 느낄 때이고 반대로 슬픔을 느낄 때 존재 역량은 감소한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지나치면 오히려 존재 역량은 감소한다.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 이성을 가지고 감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잘 알 때 우리의 존재 역량은 최대로 증대할 수 있다.
이것을 훌륭히 해내는 사람이 바로 자유인, 현명한 사람이다. 자,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윤리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존재를 유지시키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쁨의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스피노자가 들려주는 윤리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